자,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찍은 영상을 끝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 광다이오드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 이거를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하고, 공부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광전 효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광전 효과를 응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광다이오드인데요. 이 광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랑 다릅니다. 예, 발광다이오드랑 달라요. 발광다이오드가 LED, 그게, 전기를 흐르면 빛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전구처럼. 근데 이 광다이오드는 뭐냐면, 빛을 받으면 전기가 나오는, 그걸 우리가 광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광다이오드를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광다이오드의 양쪽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실제 그 전기선에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검류기를 여기다가 연결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광다이오드에다가 그냥 빛을 쬐주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플러스 한자에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한자에 마이너스 연결해서 빛 쬐주면 당연히 검류기가 어떻게 된다? 광다이오드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살짝 이동한 거 보이죠? 이쪽으로. 네. 자, 즉 이렇게 하면 검류기가 눈금이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류 발생은 이제 누구나 봐도 알아요. 쉽고. 그래서 광다이오드에 비추는 빛을 원래 세게, 그러니까 이 실험하면서 관찰하면 좋은데, 빛을 세게 주면 줄수록 사실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조금 더 흐르게 됩니다. 네, 더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거, 빛이 세게 클수록 전류 세기도 증가하는구나.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광다이오드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 전류와 전압을 발생을 시키느냐. 자, 요거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랑 똑같아요? 구조는. 그렇죠. 발광다이오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율,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비율이나, 이런, 현재 원래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반사 방지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구조가 좀 약간 더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PN 접합 형태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접합 형태에서 어떻게 빛이 나오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이 빛이 이 광다이오드의 접합면 쪽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이 접합면 부근에 있는 이 양공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 있죠. 그러니까 양공이라는 전자 말고 거기에 있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미 양공 속에 있던 전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던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봐요. 전자들이 그냥 에너지 준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빛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광전 효과랑 비슷하게, 광전 효과는 아니고, 광전 효과는 아예 튀어나가야 되니까, 전자가 튀어나가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전도띠 쪽으로 애가 쭉 하고 튀어나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원자깥에 있던 애들이 전도띠 쪽으로 쭉 하고 올라가게 되면, 전도띠 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죠. 자유전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친구들은 뭐가 돼요? 여기 있던 친구들은 양공이 되는 거죠. 즉, 양공과 자유전자가 추가로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접합면 부분에서.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들은 어딘가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P형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진 양공과 자유전자들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유롭게 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 갑자기 이 부분,
이 접합면 부근 있죠. 이 접합면 부근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서 얘네들은 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자 여기가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접합면 부근에서 전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배운 거를 한 번 더 기억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가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면 접합면 부근에서 N형 반도체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양공으로 P형 반도체 양공을 근처에서 채우러 간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접합면 부근에서는 왼쪽 P형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 N형 반도체 쪽에서는 플러스 플러스를 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플러스 쪽이니까 여기로 이제 누가 들어온다? 이 접합면 쪽에서 여기 접합면 부근에 있던 자유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접합면 부근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프. 양공도 이쪽으로 점프. 물론 양공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양공이 위로 점프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 그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양공 쪽을 채운다. 예, 그게 더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 그래야지 양공이 이동을 하니까. 양공이 이동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양공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왜냐? 저쪽 반대편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양공은 이쪽으로, 자유전자는 N형 쪽, 자유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동을 하게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 뭘 연결해줘요? 회로를 연결해주잖아요. 그럼 이 회로를 연결해주면, 양공이 이 전류 형태로 돼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양공을 다시 채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빛을 한 번 쬐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광다이오드에는 빛이 계속 쬐지잖아요. 빛이 계속 쬐지니까 빛이 계속 쬐어지면 여기서 계속해서 양공과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럼 다시 이쪽 각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다시 이동해서 전류 만들고. 자 이거 제가 표시한 화살표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입니다. 전자 이동 방향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양공과 전자가 생기고 그것들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한번 흘러서 다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공과 전자가 생기고 이동하고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빛에너지가 빛이 계속해서 쬐진다면 전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광다이오드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광다이오드를 좀 더 크게 만들어낸 게 큰 형태로 만들어낸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는 태양전지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전지의 원리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자, 태양전지는 그래서 모터나 태양전지는 터빈 없이 태양의 비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 비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리가 바로 이 광다이오드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그 한 가지 더가 이제 태양전지 말고도 반대로 이거를 매우 미세하게 광다이오드를 그 미세 공정을 통해서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현재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 사용하고 있는 CCD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자, 이 CCD는 뭐냐면 전화 결합 소자라는 걸로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전화들이 배치가 된 이런 판을 만들고 광다이오드처럼 거기서 이제 전자들이 실제로 들떠가지고선 이동하게 하는 광다이오드랑 비슷하게 그걸로 이제 실제 그 뒤에 판 감광시켜서 하는 감광판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 소자가 바로 CCD인데요. CCD의 그 하나하나, 즉 광다이오드 엄청 여러 개를 이렇게 미세하게 쫙 붙여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빛의 크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자, CCD 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런 미세 광다이오드 쫙쫙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온 부분 있죠. 빛이 들어온 크기에 따라서 어디는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어디는 전자가 두 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고 그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판에 따라서 쭉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각 위치마다의 전자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를 전류양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럼 그 전류양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전류양을 통해서 전하량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전하량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하나의 판에 각 위치마다 어느 정도의 빛의 세기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그 디지털 정보로 주고 그거를 다시 그 영상 정보로 그러니까 영상 정보, 이미지 정보로 컴퓨터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얻은 전하량이라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변환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거를 기억장치에 저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빛 신호가 들어온 게 이 CCD를 통해서 그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저장 과정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예. 그냥 빛이 많이 들어오면 광자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들어오면 조금 발생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사실 RGB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빛의 파장대를 분석을 해서 그걸 구별하는 장치도 원래는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광전 효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지금은 그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전자기로 이 CCD 이용하는 거 간단하겠죠? 디지털 카메라 이용을 해요. 근데 여기 자동차 후방 카메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디지털 카메라랑 차이가 없죠. 뭐 스캐너도 그렇고 그 다음에 CCTV 똑같은데 이 우주망원경에는 이제 뭐냐면 이 가시광선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망원경에 사용되는 CCD는 이제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영역 그 좀 더 넓은 영역까지도 자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CCD가 달려 있겠습니다. 뭐 그것 빼고는 뭐 나머지 다 그냥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에 사용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 사람이 출입문에 서면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자동문은 어떤 원리로 작용될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자동문의 그 위에 부분에는 그 적외선 보내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냈을 때 우리 사람 몸에 반사돼서 그거를 감지하게 되면 광센서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적외선을 받으면 감지해서 그 순간적으로 아까 얘기한 CCD처럼 전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자동으로 문을 열게 되는 자 이런 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CCD가 어떤 건지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이중성도 한번 요약해 봅시다. 빛의 이중성. 자, 파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 빛의 간섭 현상입니다. 사실 이거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물질의 이중성 때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입자성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빛의 이중성 중 입자성을 나타내는 확인하는 실험 광전 효과겠죠. 자, 그리고 자 이것들을 광전 효과를 응용한 전자결합 소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광다이오드에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자 그걸 이용을 하고 다양한 예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뭐 이것도 이제 다른 응용 부분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보면, 자, 보통 자외선은 피부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적외선은 왜 일으키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적외선도 엄청 많이 쬐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자외선이 훨씬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자외선은 하나 가지고 있는,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적외선보다 크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손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원래 물질의 이중성을 배워야 되는데 이미 배웠죠? 예, 먼저 배우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물질 이중성도 한번 다시 보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진짜 시험 범위 끝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시험 잘 보세요.